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공모 개요 말씀드리면서 조금 두루뭉술하게 CATL의 시총하고 비교를 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는 참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기억하실까요? 혹시 참고할 분들은 위에 나오는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먼저 투자 설명서에서 공모가 산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EV 에비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꼼꼼히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직접 밸류에이션 통해서 목표 주가도 이론적으로만 계산을 해볼 겁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만 보고 창 닫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공모 개요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제시가 된 상태고요.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으로 12조 7,500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으로 70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1월 21일에 바로 되고요. 청약은 KB와 대신, 신한, 미래, 신영, 하나, 하이 총 7개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비례까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물량이 조금 많은 KB나 대신, 신한 중에서 하나가 유리하게 될 것 같고요. 균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비례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균등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증권사는 대신 비례 경쟁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80%, 구주 매출 20%로 진행이 되죠.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100%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이번 IPO를 통해서 팔게 되는 거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 LG화학이 2조 5,550억 원 가량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는 20%가 배정이 됐는데 공모가 상단 30만 원 기준 총 배정 금액이 2조 5,550억 원이 되고요. 직원 수가 3분기 기준으로 9,218명이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 직급별로 아마 차등해서 배정이 됐을 거예요. 아무튼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다른 대형 IPO들하고 비교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카카오페이는 3.6억이었고 SKIT는 무려 22억 원에 달했어요. 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사조 미달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는데, 제 지난 영상에 직원분들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심해서 실권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고요. 근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족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다 마련하려는 추세다. 그리고 직원들이 우선 1년 뒤의 회사 전망을 다들 좋게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실권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약간의 실권이 발생해서 일반 청약자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우리사주의 실권을 조금 반가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통가능 주식수. LG화학이 지분 100%를 다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존 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이번에 구주 매출을 제외한 물량은 모두 6개월 보호 예수를 약속했기 때문에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공모 주주들의 주식밖에 없어요. 3,400만 주고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 대비해서 14.53%에 해당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0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대형 IPO들의 경우에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최소한 60% 정도는 됐었어요. 크래프톤과 SD 바이오센서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60%로 잡고 유통가능 주식수를 계산해 보면요. 비율이 8.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부터 조금 머리가 아플 예정인데 그래도 제대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잘 들어주세요.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 산정 시에 가치평가 방식으로 EV 에비타를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던 PER, 퍼가 아니죠. EV 에비타에서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약자고요. 기업의 시장 가치를 뜻합니다. 에비타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고요.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을 뜻합니다. 그래서 EV를 EBITDA로 나눈 값은 기업 가치가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왜 EV, EBITDA를 활용하는가?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해서 감가상각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 가치평가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투자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찾아오잖아요. 꾸준히 이익이 창출된다면요. 그런데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계속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공장을 10억 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투자 비용인 10억을 10년으로 나눠서 매년 1억씩이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금 지출이 발생한 건 아닌데 계속해서 비용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5년 안에 투자금은 다 회수가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계속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과소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이 회사의 영업 능력을 반영하려면 감가상각 전의 영업이익인 EBITDA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바탕이 되는 감가상각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렇게 EV, EBITDA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LG엔솔이 공모가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비교 대상 기업으로는 글로벌 자동차용 배터리 사용량 상위 10개사 중에서 상장회사 6개를 추렸고요. 그 중에서 2020년 연간 기준으로 EBITDA 5억 달러 이상인,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면 약 6천억 원 이상인 회사만 골라냈습니다. 그랬더니 CATL, BYD, 파나소닉, 삼성 SDI가 남네요. 근데 그 중에서 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속한 부문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를 골라내니까 CATL과 삼성 SDI 딱 2개만 남았어요. BYD는 보시면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 핸드폰 부품의 비중이 더 높고요. 파나소닉은 가전제품과 기타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CATL과 삼성 SDI의 평균 EV EBITDA 배수를 구하니까 51.4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EV와 EBITDA가 각각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EV는 내가 어떤 기업을 실제로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시가총액에 순차익금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왜냐? 그 회사를 인수하려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EV는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익금이 되겠고 시총은 EV 빼기 순차익금이다 라고 또 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EBITDA는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쉽죠? 영업이익 더하기 유무형 자산상각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21년 3분기 기준 EBITDA를 연환산에서 계산한 EV EBITDA가 CATL은 80.7배, 삼성 SDI는 22배가 나온 거예요. 편차가 굉장히 크기는 하죠. 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평가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2021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에다가 3분기 말 유무형 자산상각비를 더한 다음에 그걸 연환산해서 EBITDA인 2조 3,165억 원을 계산을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평균 EV EBITDA 51.4배를 곱해서 EV 기업가치 119조 256억 원을 도출했어요. 그 다음 EV에서 순차익금과 빚집의 지분을 빼주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에 순차익금과 빚집의 지분까지 더해줘야 EV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평가시가총액 약 112조 원을 구했네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에는 일회성 이익과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받은 라이선스 비용, 그리고 리콜 충당금들,
만약에 일회성 비용은 더해주고 일회성 이익은 빼서 조정된 에비타를 계산하게 되면요. 2조 5,166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정하기 전 에비타인 2조 3,175억 원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즉, 조정 에비타를 적용해서 평가시총을 계산을 했다면 더 높은 시가총액이 도출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회사가 조정 에비타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부러 고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 설명서에 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평가시가총액 112조 2,063억 원을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47만 9,514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46.4%에서 37.4%를 적용했어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이 37.4%, 굉장히 높은 편이죠. 보세요. 유가증권 시장,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주요 IP 기업들의 적용 할인율을 정리한 표인데요. 비교해서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상단 기준 할인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가 상단과 하단 할인율 간의 격차는 가장 적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단이든 상단이든 둘 다 할인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산정한 로직만 보면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CATL과 삼성 SDI도 오늘자 기준의 시가총액을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EV 에비타를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LG에너지솔루션은 33배가 됐고요. CATL은 68배, 삼성 SDI는 21배가 나옵니다. LG엔솔은 여전히 CATL과 비교해서는 많이 저평가된 상태고 삼성 SDI와 비교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투자 설명서상에 계산된 CATL의 EV 에비타는 80배가 넘었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왜 68배까지 떨어졌을까? 네, 보시면 최근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CATL의 기준 주가를 계산할 때 적용한 시점은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둔 곳이거든요. 아주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던 때죠. 근데 그 이후에 오늘까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 이유가 뭘까요? 찾아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CATL 3대 수요처 중에 하나인 샤오펑과 불화설이 돌았고요. 글로벌 최대 규모의 펀드 중에 하나인 알리안츠 중국 A주 펀드가 CATL 주식의 약 20%를 매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이 조금 있었네요. 근데 이유들을 쭉 보니까 오히려 LG엔솔에는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CATL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내수 시장과 보조금 이런 영향이 조금 컸잖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도 최근에 배터리 공급망을 다원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보조금까지도 축소한다고 하고요. 또 주요 펀드가 CATL은 팔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이제 막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CATL 대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잘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CATL을 포함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최근에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목표 주가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022년 예상 에비타에다가 EV 에비타 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우선 비교 기업은 2개 똑같이 적용하고요. 오늘 시가총액으로 계산한 EV를 2022년 예상 에비타로 나눠서 EV 에비타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CATL의 EV 에비타는 37.07배, 삼성 SDI는 14.88배가 나와요. CATL의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떨어져서 EV가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요. EV는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익금 더하기 비지배 지분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요. 그리고 22년 예상 에비타가 CATL은 조금 높은 편이라서 EV 에비타 배수가 확 줄어들기는 했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2개 기업의 평균 EV 에비타 배수는 계산하면 25.96배가 나오고요. 요거를 토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LG엔솔의 2022년 예상 에비타는 2조 9,120억 원,
요건 삼성증권 리포트의 수치를 참고했습니다. 여기다가 25.96배를 곱해서 EV는 75조 5,955억 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순차입금 마이너스 4조 6,241억 원. 이건 또 왜 마이너스가 됐냐면 아까 작년 말 기준의 순차입금이 5조 5,759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IPO를 진행하게 되면 공모가 상단 기준 10조 2천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V에서 순차입금을 빼주고 비지배 지분을 뺐더니 평가시가총액은 78조 9,762억 원이 나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33만 7,505원. 네, 공모가 상단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10% 정도 플러스. 또 같은 로직으로 2023년 예상치를 적용해서도 계산을 해봤고요. 이 경우에는 평가시가총액 82조 원 정도, 주당 평가가액 35만 원 정도가 도출이 됩니다. 실망하셨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론적인 주가일 뿐이에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CATL의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적용된 EV EBITDA가 낮아지다 보니까 오늘자로 계산을 했을 때 밸류가 더 낮아진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즉, 밸류에이션을 계산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예상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증권사별로 제시한 목표 시가총액을 봐도 차이가 조금 커요. 삼성증권은 101조, 하나금융투자는 85조, SK증권을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100조 정도를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삼성증권의 밸류에이션 논리는 이렇습니다. 2022년 예상 EBITDA 2조 9,120억 원에다가 EV EBITDA 33.2배를 곱해서 EV를 계산했어요. EV EBITDA 배수는 어떻게 산출했느냐? CATL과 고션하이테크, EV에너지, 중국 3사의 평균을 사용했고 여기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30%를 적용했습니다. 삼성 SDI를 빼고 중국의 3사를 적용한 이유는 2020년부터 23년까지의 EBITDA 성장률 전망치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68% 정도로 CATL이나 EV에너지, 그리고 고션테크놀로지 이런 중국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삼성 SDI는 29.2%로 가장 낮은데 다소 조금 소극적으로 증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보다는 중국 업체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맞다는 게 삼성증권 리포트의 주장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삼성증권이 이 리포트를 발간한 시점이 작년 12월 20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때만 해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낙폭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적용된 EV EBITDA가 33.2배로 또 다소 높게 산출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계산했다면 분명히 낮아졌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한 목표 시가총액은 101조가 나왔고요. 하나금융투자는 제가 써놓은 부분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조금 드는 의문은 순차입금을 1.3조로 계산을 했던데 아까 보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5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5조로 적용하게 되면 목표 시가총액은 더 낮아집니다. 어쨌든 증권사별로도 이런 전망과 또 산정한 로직, 예측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처음 공모주를 참여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카카오뱅크,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를 모두 경험을 하셨다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대형 IPO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주가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코스피 200, MSCI 이런 주요 지수 편입 이슈가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주요 2차전지 ETF나 연기금이나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등의 대기 자금이 이미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 대기 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지 않으면 상장 후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리포트에서 계속 언급되는 목표 시가총액 이런 수치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주요 지수 편입 예상 시기에 맞춰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잘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주요 지수 편입 가능성이나 예상 시기, 과거의 대형 IPO들의 지수 편입 이벤트 기점으로 전후 수익률 이런 거 살펴보면서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을지 미리 예상을 해보는 시간 다음 영상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